성원대학병원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조용한 콧노래는 병원장 한도진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다. 늘처럼 단정하게 재킷을 여미고 빠르고 단호한 걸음으로 회진을 돌던 도진은 그날따라 그 소리에 이끌리듯 고개를 들었다. 익숙하고 아련한 멜로디. 마음 깊숙한 곳에 묻어두었던 오래전 기억 하나가 파도처럼 밀려왔다. 도진은 무의식 중에 숨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다. 그 멜로디는 분명 서연이 부르던 그 노래였다. 도진은 58세, 이 병원의 수장이자 의사들 사이에서도 냉철한 카리스마로 통하는 인물이었다. 직원들 사이에서는 얼음 병원장이라는 별명이 따를 정도로 말수가 적고 철저한 성격이었다. 그런 그가 복도에서 한 간호사의 콧노래에 이토록 깊은 동요를 느끼다니 스스로도 이상하게 느껴질 정도였다. 멀리서 새하얀 복장을 입은 젊은 여성이 환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바로 신입 간호사 김하은이었다. 선임 간호사에게 혼나며 고개를 숙이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고 도진은 무심코 그녀를 바라보다 문득 발을 멈췄다. 그 뒷모습이 자꾸 눈에 밟혔다. 서연이 떠오를 만큼 그리운 어떤 감정이 가슴을 찔렀다. 그날은 그렇게 지나갔다. 도진은 복도로 돌아서며 자신의 심장이 잔잔하게 떨리고 있음을 느꼈다. 몇십 년 전 의대 시절 사랑했던 간호대생 이서연. 뜨거운 사랑이었지만 부모님의 반대로 도진은 유학을 떠났고 그녀와는 그렇게 이별했다. 그 이후 서연은 광주로 내려갔다는 소식만 들었을 뿐 두 사람의 인연은 끊어진 듯 보였다. 며칠이 흐르고 도진은 다시 병동을 둘러보던 중이었다. 익숙한 멜로디가 은은하게 복도에 퍼졌다. 그는 다시 한번 발걸음을 멈췄다. 그리고 그 소리를 따라 고개를 돌리자 하은이 복도 끝에서 노트 정리를 하며 콧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다. 도진은 그 장면을 보고 숨을 들이켰다. 그건 분명히 서연이 부르던 바로 그 노래였다. 그날 밤 도진은 병원장실 창가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다. 복잡한 감정들이 파도처럼 밀려들었고 그는 이제 더 이상 우연이라 넘길 수 없음을 깨달았다. 도진은 그날 이후로 이상하리만치 김하은이 자꾸 눈에 밟혔다. 회진 중에도 자료를 검토할 때에도 그 소녀의 콧노래가 귓가에 맴돌았고 어쩐지 그녀가 환자에게 미소 짓는 모습에서 서연이 보였다. 도진은 자신도 모르게 병동 회진 도중 하은의 근무 상황을 눈으로 따라가기도 했고 환자 차트를 정리하는 하은의 모습이 시야에 들어오면 눈길을 피하지 않았다. 비서가 내민주간 회의 자료를 받고 도진은 문득 말을 꺼냈다. 김하은 간호사의 인사기록 오늘 안에 올려주게. 비서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잠시 후 그의 책상 위에는 한 장의 인사기록이 놓였다. 출생지 광주. 거기서 도진의 시선이 멈췄다. 서연이 마지막으로 내려갔다는 그 도시였다. 서류를 내려놓고 도진은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다. 저물어가는 해 너머로 오랜 세월 잊고 지냈던 기억들이 하나둘 떠올랐다. 의대생이던 자신과 간호대생이던 서연의 만남. 불같은 사랑. 하지만 그 모든 것은 부모님의 강한 반대 앞에 무너져 버렸다. 유학을 떠나며 연락처를 지운 채 모든 것을 잊으려 했던 자신.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떠나보냈던 서연. 다음 날 도진은 비서실장 박 과장을 불러 세웠다. 김하은 간호사에 대해 더 알아봐주게. 박 과장은 잠시 망설였지만 곧 작게 말했다. 보호자는 없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혼자 상경했다 합니다. 중학생 때쯤 돌아가셨다고 하더군요. 도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혼자 자라난 아이. 서연의 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날 밤 도진은 병원 뒤편 정원을 혼자 거닐었다. 나뭇잎 사이로 스치는 바람이 가을빛처럼 서늘하게 가슴을 파고들었다. 만약 정말 하은이 서연의 딸이라면 정말 그럴 리가 있을까? 그러나 그는 어느 순간 확신에 가까운 예감에 사로잡혔다. 며칠 후 우연처럼 다가온 기회. 도진과 하은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단둘이 마주쳤다.
좁은 공간. 낯선 침묵 속에서 도지는 결국 입을 열었다. 하은 씨, 혹시 어머니 성함이 이서연입니까? 하은은 깜짝 놀라 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맞아요. 어머니 성함이 이서연이에요. 중학생 때 돌아가셨어요. 어떻게 아시죠? 도지는 말문이 막혔다. 그의 숨이 턱 막히며 그 어떤 말도 나오지 않았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도지는 말없이 발걸음을 돌렸고 병원장실 문을 닫고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주저앉았다.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무너져 내렸다. 너무도 명확한 실루엣이었다. 하은은 서연의 딸이었다. 그리고 그는 그 아이의 아버지였다. 도지는 서랍을 열고 자신의 머리카락 몇 가닥을 조심스레 비닐봉투에 넣었다. 손끝이 떨렸다. 그는 곧장 병원 연구소 소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최 소장, 부탁할 일이 있네. 극비리의 유전자 검사를 진행해줘야 하네. 나와 김하은 간호사의 샘플이야. 도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했고 그 안에는 단단한 결심이 배어 있었다. 하은의 검체는 병원 건강검진 시 채취된 혈액 샘플을 통해 확보하기로 했다. 도진은 윤리적 경계선을 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지금 반드시 진실을 알아야만 했다. 30년이라는 시간이 만들어낸 공백을 메우기 위해 그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다. 며칠 후 회의 도중 연구소장이 직접 그의 사무실로 들어왔다. 봉인된 서류를 조심스레 내밀며 말했다. 병원장님께서 요청하신 자료입니다. 극비로 보관했습니다. 도지는 문을 잠그고 서류를 열었다. 눈앞에 펼쳐진 결과. 부녀관계 확률 99.9% 이상. 그는 손에서 힘이 빠져 서류를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숨을 내쉴 때마다 복잡한 감정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그토록 찾아 헤매던 진실. 하지만 이제 와서 이 진실이 그에게 무엇을 의미할까? 서연은 왜 말하지 않았을까? 아니, 어쩌면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유학을 떠나며 연락을 끊고 모든 연결고리를 스스로 끊어낸 것은 도진 자신이었다. 그 뒤로 그는 단 한 번도 서연을 찾지 않았다. 그저 바쁜 일상에 묻어둔 채 살아왔을 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도진은 하은이 근무하는 병동 앞으로 향했다. 약품실 앞에서 차트를 정리하고 있는 그녀의 모습이 보였다. 도진은 걸음을 멈추고 그녀를 바라보다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기하은 간호사. 하은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네, 병원장님. 오늘 업무 끝나고 내 사무실로 와주게. 할 이야기가 있네. 하은은 잠시 놀란 눈으로 도진을 바라보았지만 곧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오후 6시 도진은 병원장실 창가에 서 있었다. 창밖은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었고 도시 위로 하나둘 불이 들어왔다. 그는 책상 서랍을 열고 오래된 사진첩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에 25년 전 서연과 함께 찍은 사진 한 장이 있었다. 그때 병원 실습 중이던 두 사람. 서연의 얼굴에는 해맑은 미소가 가득했다. 문이 열리고 하은이 조심스럽게 들어왔다. 평상복으로 갈아입은 그녀는 조용히 도진의 맞은편 소파에 앉았다. 도진은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건넸다. 이 여자가 당신 어머니 맞나? 하은은 놀란 얼굴로 사진을 들여다보았다. 네, 맞아요. 어머니 서랍에 있던 사진과 똑같아요. 그런데 이 남자분은? 도진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나야. 너의 아버지다. 방 안은 정적에 잠겼다. 하은은 말없이 그를 바라보다가 눈에 눈물이 맺혔다.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도진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미안하다. 난 정말 몰랐다. 서연이가 아이를 낳았다는 것도 너를 키웠다는 것도. 하은은 눈물을 훔치며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죄송해요. 저 혼자 있고 싶어요. 그녀는 조용히 방을 나갔고 도진은 그저 가만히 창밖을 바라보았다. 차마 붙잡을 수는 없었다. 그는 이제 막 딸을 찾았지만
너무도 늦은 인연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이튿날 도지는 병동 근무표를 확인했다. 김하은 간호사 이름 옆에 병가라는 두 글자가 적혀 있었다. 몸이 좋지 않다며 하루 휴가를 냈다는 이야기였다. 도지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하은이 어제 들은 이야기에 큰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그의 말은 너무 갑작스럽고 무거웠다. 하루 종일 도지는 일을 하는 둥 마는 둥 집중하지 못한 채 시간을 보냈다. 회의 중에도 진료 중에도 하은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다. 그녀가 병원 복도를 조용히 걷던 모습, 콧노래를 부르던 장면, 놀란 눈빛으로 도진을 바라보던 그 순간까지. 그 모든 장면이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결국 그는 결심했다. 하은의 인사기록에 적힌 주소를 확인한 뒤 퇴근 후 그녀의 집을 찾아가 보기로 했다. 어쩌면 무례한 일이 될 수도 있었다. 하지만 도진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하은이 다시는 자신을 보지 않겠다고 마음먹기 전에 진심을 전하고 싶었다. 하은이 사는 곳은 병원에서 멀지 않은 작은 오피스텔이었다. 도진은 그녀의 집 앞에 도착해 초인종을 눌렀다. 2번, 3번. 그러나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그는 체념한 듯 돌아서려던 순간 복도 저편에서 누군가 걸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하은이었다. 그녀도 도진을 발견하고 멈춰섰다. 짧은 정적 후 하은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여기까지 오실 줄은 몰랐어요. 도진은 작게 고개를 숙였다. 걱정이 됐다. 어제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해서 부담이 됐을까봐. 하은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 말했다. 들어오시겠어요? 바깥에서 계시기엔 좀 그러니까요. 하은의 집은 아담했지만 깔끔했다. 집안 곳곳에 놓인 사진 액자에는 서연과 하은이 함께 찍은 사진들이 담겨 있었다. 그 사진들을 바라보는 도진의 눈빛은 복잡했다. 함께 하지 못한 시간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하은은 차 2잔을 준비해 테이블에 올려놓았다. 어제는 너무 놀라서 죄송했어요. 도진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내가 미안하다. 갑작스레 그런 이야기를 해서. 하지만 꼭 알아줬으면 해. 난 정말 몰랐단다. 서연이가 임신했는지도 너를 키웠는지도. 하은은 잠시 침묵했다가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 유품을 정리하다가 일기장을 찾았어요.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있었죠. 그녀는 작은 상자를 꺼내어 낡은 일기장을 펼쳤다. 그 안엔 이서연의 단정한 글씨체로 적힌 문장이 있었다. 2007년 4월 15일. 오늘 하은이가 18번째 생일을 맞았다. 도진이와의 인연은 끝났지만 아이가 그를 닮았단 걸 느낀다. 특히 웃을 때 눈가의 주름이 그대로다. 그 앞에 설날이 오게 되면 부디 웃어주기를. 하은이는 정말 좋은 아이다. 도진은 아무 말 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서연이 마지막까지 남긴 마음. 그리고 이제야 알게 된 딸의 존재. 그는 자신이 너무 늦게 돌아왔음을 절감했다. 하은은 일기장을 천천히 덮었다. 낡은 종이 위로 흐릿하게 번진 잉크 자국들이 마치 눈물 자국 같았다. 도진은 아무 말 없이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의 가슴은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다. 자신이 없는 서연의 지난 세월, 그리고 하은의 어린 시절이 그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어머니는 항상 아버지에 대해 좋게 말씀하셨어요. 하은의 말은 조용했지만 단단했다. 외국에서 훌륭한 의사가 되셨고 언젠가는 우리를 찾아올 거라고. 제가 물어보면 항상 웃으며 그러셨죠. 너의 아버지는 좋은 사람이야 라고. 도진은 고개를 숙였다. 가슴이 저며왔다. 자신은 성공을 위해 서연과 하은을 놓았고 그렇게 잊었다고 믿었다. 그러나 그녀들은 단 한 번도 자신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오히려 그를 더 무겁게 짓눌렀다. 어머니는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폐암이셨죠. 마지막까지 저를 걱정하셨어요. 내가 혼자 남을까봐. 하은의 말에 도진의 숨이 가빠졌다. 그는 조심스럽게 하은의 손등을 잡았다.
이번에는 하은이 손을 빼지 않았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곁에 있었다면 어머니의 마지막도 너의 외로움도 함께 했을 텐데.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하은은 조용히 말했다. 이제 와서 후회해도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그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의 이야기도 들어보렴. 그 말은 도진의 가슴을 다시 한번 울렸다. 서연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원망 대신 이해를 남겼다. 그 마음이 이토록 뒤늦게 자신에게 닿았다. 그날 밤 도진과 하은은 늦은 시간까지 이야기를 나누었다. 도진은 서연과의 만남, 사랑, 그리고 헤어졌던 사연을 모두 털어놓았다. 하은 역시 어머니와 함께했던 삶, 어려웠지만 서로 의지하며 살아온 기억들을 조용히 이야기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아직 어색함과 거리감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그날의 대화는 분명 그 간극을 조금은 좁혔다. 서로가 몰랐던 시간을 조심스럽게 마주하고 공유하며 이해하기 시작한 것이었다. 헤어질 때 도진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내일 병원에 출근할 거니? 하은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직 신입이라 배울 게 많으니까요. 도진은 미소를 지었다. 작지만 소중한 첫걸음이었다. 다음 날 아침 도진은 출근 시간보다 조금 일찍 병원에 도착했다. 하은이 다시 나타날까 마음이 조마조마했다. 병원 복도에는 늘 그렇듯 분주한 기운이 흘렀고 어느새 하은이 환자 차트를 살펴보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그녀의 눈가엔 여전히 복잡한 감정이 어렸지만 태도는 단단해 보였다. 도진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혼잣말처럼 되뇌었다. 고맙다, 다시 돌아와줘서. 점심시간이 되자 하은은 병원 식당에서 조용히 식사를 하고 있었다. 고개를 숙이고 음식을 천천히 집으며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으려 애썼다. 그러나 어느 순간 누군가 그녀의 테이블 앞에 멈춰 선 것을 느꼈다. 고개를 들자 도진이 서 있었다. 여기 앉아도 되겠나? 하은은 잠시 놀란 눈으로 도진을 바라보았다. 병원장과 신입 간호사가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병원 전체에 큰 화제가 될 만한 일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도진은 자리에 앉았다. 식당 안에 여러 시선이 그들에게 쏠렸지만 도진은 개의치 않았다. 오늘 기분은 어떤가? 도진이 조심스레 물었다. 하은은 어색한 미소를 지었다. 아직 적응 중이에요. 게다가 갑자기 아버지가 생겼다는 게 실감이 안 나서요. 그녀의 말에 도진은 작게 웃었다. 무리하게 관계를 서두르지 않을게. 천천히 생각해도 좋아. 하지만 나에게도 기회를 줬으면 좋겠구나. 식사를 마친 도진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이걸 너에게 주고 싶구나. 하은은 그 상자를 받았다. 오래된 나무 케이스, 다른 흔적이 세월을 말해주고 있었다. 상자를 열자 작은 발레리나 인형이 회전하며 음악을 연주했다. 익숙한 멜로디였다. 하은은 눈을 크게 떴다. 이 노래 어머니가 항상 콧노래로 부르시던 거예요. 도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서연이의 생일에 내가 선물했던 음악 상자야. 우리가 헤어지던 날 그녀에게 마지막으로 남겨준 것이었지. 그 노래는 하은이 병원 복도에서 흥얼거리던 바로 그 멜로디였다. 하은은 음악 상자를 가슴에 안았다. 어머니는 이 상자를 침대 옆에 항상 두셨어요. 제가 아플 때면 이 음악을 들려주시곤 했죠.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도진도 말없이 그 상자를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 작은 음악 상자 하나에 헤어진 연인의 기억과 이제야 만난 부녀의 운명이 담겨 있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도진과 하은은 서로에 대한 이해를 조금씩 쌓아갔다. 도진은 바쁜 일정 속에서도 하은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고 하은도 조심스럽지만 그의 말을 들어주었다. 그들은 서툴고 어색했지만 마음의 벽을 서서히 허물어가고 있었다. 그날 아침 도진은 하은에게 문자를 보냈다. 오늘 퇴근 후 시간 있니?
병원 옥상에서 잠시 보고 싶구나. 하은은 핸드폰 화면을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손가락을 움직였다. 네, 5시에 뵙겠습니다. 퇴근 후 하은은 긴장된 마음으로 병원 옥상으로 향했다. 도진은 이미 그곳에 서 있었다. 가을 해가 지고 있었고 붉은 석양이 도시 전체를 물들이고 있었다. 도진은 그녀를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와줘서 고맙다. 그들은 나란히 난간에 기대어 도시를 바라보았다. 서울의 빌딩들 사이로 해가 저물고 어둠이 서서히 스며들고 있었다. 도진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이곳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장소야. 생각이 복잡할 때마다 이곳에 올라와 정리를 하곤 하지. 하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도 높은 곳을 좋아하셨어요. 광주에 살 때는 무등산에 자주 올라가셨죠. 도진의 눈빛이 반짝였다. 그래, 서연이는 높은 곳에서 보는 전망을 좋아했지. 대학 시절엔 남산에 자주 갔었지. 두 사람은 서로의 기억 속에 있는 서연의 모습을 나누며 마치 퍼즐 조각을 맞춰가는 듯한 시간을 보냈다. 하은이 조용히 말했다. 시간이 조금 필요해요. 하지만 우리 천천히 알아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진은 말없이 하은의 손을 가볍게 잡았다. 이번엔 그녀도 그 손을 뿌리치지 않았다. 석양 속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포개졌다. 하은은 무의식 중에 콧노래를 흥얼거렸다. 음악 상자의 멜로디였다. 도진도 조용히 따라 불렀다. 두 사람의 목소리가 석양 속에서 하나로 어우러졌다. 옥상에서의 대화 이후 도진과 하은 사이엔 알 수 없는 묘한 온기가 생겼다. 누군가는 그것을 거리감이라 했고 또 누군가는 천천히 자라는 신뢰라 했을지도 모른다. 하은은 여전히 병원 일에 몰두했지만 예전처럼 혼자 남겨진 기분은 들지 않았다. 그리고 도진 역시 일상 속에 어렴풋이 스며든 딸의 존재를 가슴에 안고 살기 시작했다. 병원 내에서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 조심스레 수군거리는 이들도 생겼다. 신입 간호사와 병원장의 다정한 대화, 병동에서 스치듯 나누는 짧은 눈빛, 엘리베이터 앞에서 마주치는 조용한 인사까지. 병원 직원들은 대놓고 묻지 못했지만 눈치로 느끼고 있었다. 뭔가 특별한 관계라는 것을. 도진은 공식적으로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 하은 역시 마찬가지였다. 다만 그녀는 도진이 비워둔 회의 시간이나 점심시간에 간혹 그의 사무실로 향했고 그곳에서 두 사람은 조용히 대화를 나누며 조금씩 서로를 알아갔다. 어느 날 도진은 하은에게 말했다. 이번 주말 시간이 괜찮다면 함께 외출해볼까? 하은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시간 괜찮아요. 그 주 토요일 오후 도진은 자신의 차로 하은을 데리러 갔다. 목적지는 서울 근교의 작은 공원이었다. 서연과 자주 갔던 곳, 그리고 그가 몇 년 전 우연히 다시 찾았다가 그날 이후 한 번도 가지 못했던 장소였다. 가을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은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은 두 사람은 조용히 산책로를 바라보았다. 여기 어머니와 자주 오셨던 곳인가요? 하은이 물었다. 도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너희 엄마는 여기 오면 항상 어린아이처럼 웃곤 했어. 저쪽 연못에 돌을 던지며 소원을 빌기도 했지. 하은은 그쪽을 바라보며 작게 미소 지었다. 어머니는 웃을 때 눈가가 예뻤어요. 그 미소를 제가 닮았다고 하셨죠. 도진은 그 말을 듣고 한참을 말없이 하은을 바라보았다. 정말 그랬다. 눈가의 주름, 웃을 때 미묘하게 올라가는 입꼬리, 따뜻한 눈빛까지. 하은은 서연을 닮아 있었다. 공원을 떠날 즈음 도진은 차 안에서 작은 봉투 하나를 꺼냈다. 이걸 너에게 주고 싶구나. 하은은 봉투를 열어보았다. 그 안엔 오래된 편지 한 장이 들어있었다. 도진이 유학을 떠나기 직전 서연에게 쓰지 못한 편지였다. 서랍 속에 깊숙이 넣어두었던 것을 꺼내 이제야 그녀의 딸에게 전해주는 것이었다. 하은은 조용히 편지를 꺼내 읽기 시작했다. 시간이 멈춘 듯 차 안엔 조용한 숨소리만이 흘렀다.
편지에는 서툴지만 간절했던 도진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서연아, 너와 함께하고 싶지만 나는 너무도 작고 약해서 너를 지킬 자신이 없어. 언젠가 다시 만난다면 그땐 꼭 내 손으로 너를 지키고 싶어. 편지를 다 읽은 하은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눈물이 조용히 흐르고 있었다. 차 안에서의 침묵은 길었다. 하은은 편지를 무릎 위에 놓은 채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눈물 자국이 볼을 타고 흐르고 있었지만 그녀는 닦지 않았다. 도진은 조심스럽게 운전대를 잡고 시동을 걸었다. 말없이 조심스레 도심으로 향하는 도중 차 안엔 라디오도 꺼진 채 고요만이 흐르고 있었다. 도진은 하은의 반응이 조심스러웠다. 서연에게 보낼 수 없었던 그 편지가 그녀의 딸에게 어떤 의미로 닿았을까? 편지는 미안함과 사랑이 뒤섞인 지난날의 고백이었고 동시에 이제야 전할 수 있는 아버지의 마음이었다. 병원 앞에 도착했을 무렵 하은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편지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그 편지를 봤다면 많이 울었을 것 같아요. 도진은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 그땐 너무 어려서 용기가 없었단다. 지금처럼 말도 잘 못했지. 늘 미안했어. 서연이도 그리고 너에게도. 하은은 작게 숨을 내쉬었다. 저도 처음엔 혼란스러웠어요. 너무 갑자기 제 삶이 뒤집힌 것 같았고요. 하지만 지금은 조금씩 이해하게 돼요. 어머니가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도요. 그녀는 도진을 바라보았다.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라고 하셨거든요. 지금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중이에요. 도진의 눈이 붉어졌다. 그는 서둘러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다. 그 짧은 말 한마디가 그의 마음을 얼마나 치유해주는지 하은은 알지 못했을 것이다. 그는 서연의 마지막 말을 전해 들은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마. 그는 좋은 사람이야.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조금 더 가까워졌다. 대화의 횟수가 늘었고 서로의 안부를 자연스럽게 묻는 사이가 되었다. 물론 하은은 여전히 조심스러웠고 도진 역시 무리하게 다가가지 않았다. 대신 그는 한 걸음 뒤에서 하은의 일상을 응원하고 있었다. 며칠 후 도진은 병원 회의 후 자신의 사무실로 하은을 불렀다. 그녀가 들어오자 도진은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혹시 다음 주 내 어머니 기일 아닌가? 함께 광주에 내려가 볼 수 있을까? 하은은 잠시 당황한 듯한 눈빛을 보였지만 이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맞아요. 어머니 돌아가신 지 벌써 3년이 됐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눈빛은 깊었다. 도진은 조용히 말했다. 나도 서연에게 인사를 드리고 싶어. 그리고 내가 어떻게 자라왔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직접 보고 싶구나. 그 말에 하은은 조금 망설이다가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같이 가요. 그녀가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려 한 순간이었다. 도진은 가슴속 깊은 곳에서 뭔가가 하나 풀리는 느낌을 받았다. 서연이 이 순간을 지켜보고 있다면 아마도 조용히 미소 지었을 것이다. 다음 주말 도진과 하은은 이른 아침 병원 앞에서 만났다. 도진이 직접 운전대를 잡았고 조용한 음악이 흐르는 차 안에서 두 사람은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다. 광주까지의 길은 길지 않았지만 이 여정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지난 30년을 되짚는 의미 있는 여정이었다. 도진은 중간에 고속도로 휴게소에 들러간다니 아침을 먹자고 제안했다. 하은은 의외라는 듯 웃었다. 병원장님도 이런 데 들르시는군요. 도진은 멋쩍게 웃으며 말했다. 오랜만이야. 예전엔 이렇게 국밥 한 그릇에 하루가 든든했는데 지금은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자주 못 와. 하은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어머니도 여길 좋아하셨어요. 지나갈 땐 꼭 들르곤 했죠. 특히 이 집 김치찌개. 식탁 위에 놓인 김치찌개 냄새에 두 사람은 동시에 미소 지었다. 서로가 나누는 첫 끼니였고 그 안엔 어색함보다는 어느 정도의 편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광주 시내에 도착한 건 정오 무렵이었다.
하은이 안내한 곳은 작은 공동묘지였다. 서연의 묘는 주변에 낮은 나무들이 둘러싸인 조용한 곳에 자리에 있었다. 하은은 미리 준비해온 꽃다발을 꺼내 조심스럽게 묘비 앞에 놓았다. 도진도 그 옆에 천천히 앉았다. 그는 무릎 위에 손을 얹고 묘비를 바라보며 긴 숨을 들이켰다. 서연아, 많이 늦었지. 너에게 오기까지 너무 오래 걸렸구나. 도진은 묘비 앞에서 자신이 하고 싶었던 말들을 하나하나 꺼내놓기 시작했다. 서연과의 첫 만남, 그때의 설렘, 부모님의 반대, 유학길의 결심, 그리고 결국 되돌릴 수 없었던 이별. 그는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말했다. 더는 감추지 않고 더는 피하지 않기로 했다. 하은은 조용히 그의 옆에 앉아 있었다. 도진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보며 그녀 역시 눈을 감았다. 어머니가 생전에 했던 말들이 하나씩 떠올랐다. 내 아버지는 훌륭한 사람이야. 널 만나면 꼭 안아주시길 바란다. 그리고 지금 그 바람이 조심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묘소에서 내려온 두 사람은 근처에 있는 작은 찻집에 들렀다. 찻집 내부는 낡았지만 정갈했고 마치 시간 속에 머물러 있는 듯한 분위기였다. 하은은 테이블에 앉으며 말했다. 여기 어머니가 자주 오시던 곳이에요. 혼자 일기 쓰던 자리도 저기고요. 도진은 그 말에 고개를 돌려 가리킨 자리를 바라보았다. 조용한 창가 자리에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아 있었다. 그 자리에는 지금은 빈 의자만 놓여 있었지만 도진의 눈에는 마치 서연이 앉아 미소 짓고 있는 듯한 착각이 들었다. 하은은 조용히 말을 이었다. 어머니는 항상 그 자리에 앉아서 음악 상자를 꺼내곤 했어요. 거기서도 그 멜로디를 흥얼거리셨죠. 저는 그게 그냥 엄마의 습관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게 아버지와의 기억이었을 줄은 몰랐죠. 도진은 하은을 바라보며 말했다. 너의 콧노래가 나를 여기까지 데려왔구나. 하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웃었다. 아마 어머니가 들려준 노래가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한 것 같아요. 그날의 햇살과 찻집의 온기는 오래도록 도진의 기억 속에 남았다. 잃어버린 시간을 다시 찾는다는 건 불가능할지 몰라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누군가의 소중한 바람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위로가 되었다. 광주에서 돌아온 이후 하은과 도진 사이에는 한층 자연스러운 대화가 오가게 되었다. 함께한 짧은 여행이 두 사람에게 남긴 건 단순한 기억이 아닌 서로를 향한 이해와 받아들임이었다. 여전히 병원 안에서 둘 사이를 궁금해하는 이들의 시선은 있었지만 두 사람은 그런 시선을 개의치 않았다. 도진은 이전처럼 냉철하고 강한 병원장이었지만 하은 앞에서는 다른 사람이 되었다. 그는 업무 중간에도 틈틈이 하은을 바라보았고 그녀가 바쁘게 환자들을 돌보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며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다. 하은 역시 조금씩 마음을 열고 있었다. 처음엔 아버지라는 존재가 낯설고 버거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도진의 진심이 느껴졌고 자신 역시 그에게서 어머니의 흔적을 발견하고 있었다. 손을 모으는 습관, 진지할 때 말끝을 살짝 누그러뜨리는 표정까지. 어쩌면 어릴 적 그리워했던 누군가의 모습이 이미 그 안에 있었는지도 몰랐다. 어느 날 병동에서 환자 상태가 갑자기 악화되는 일이 있었다. 긴급 상황 속에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정신없이 움직이는 가운데 하은은 침착하게 응급약품을 전달했고 환자의 보호자에게도 차분히 설명을 건넸다. 회진 중이던 도진은 그 광경을 지켜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참 잘 컸구나. 일이 마무리되고 나서 도진은 그녀를 병원장실로 불렀다. 하은이 들어오자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다. 오늘 잘했네. 침착하고 정확했어. 내가 그렇게 성장하고 있는 걸 보니 기쁘다. 하은은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아직 부족하지만 열심히 배우고 있어요. 그 순간 도진은 책상 서랍을 열고 낡은 노트 하나를 꺼냈다. 이건 서연이가 남긴 또 다른 기록이야. 오래전 그녀가 간직했던 메모들이야. 너에게 전해주고 싶구나.
하은은 조심스럽게 노트를 받아들었다. 표지는 바랬고 모서리는 달아 있었지만 속지 하나하나에는 정성스러운 글씨로 작은 기록들이 적혀 있었다. 하은이 열이 났다. 밤새 옆에 붙어 있었더니 이제야 잠든다. 아이가 웃을 땐 도진을 꼭 닮았다. 아빠가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지만 아직은. 하은은 한 장 한 장 넘기며 어머니의 마음을 느꼈다. 말로 다 하지 못한 서연의 고백, 혼자서 아이를 키우며 써내려간 시간들. 그녀는 그 모든 글에서 사랑을 느꼈고 동시에 아버지에게 닿지 못한 안타까운 정들도 함께 느꼈다. 이걸 저 혼자 읽어도 괜찮을까요? 하은의 조용한 물음에 도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지. 그것은 내 어머니의 이야기이자 너의 이야기니까. 그날 저녁 하은은 오피스텔 방 안에서 조용히 앉아 노트를 펼쳤다. 어머니의 글씨를 따라가며 어린 시절의 기억을 더듬었다. 그리고 마음속 어딘가에 작게 남아있던 아버지라는 단어의 빈자리가 조금씩 채워지는 걸 느꼈다. 창밖엔 가을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다. 하은은 노트를 품에 안고 창가에 섰다. 어머니가 항상 하던 그 자세였다. 그곳에서 그녀는 비에 젖은 도시를 바라보며 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제 알겠어요, 엄마. 왜 그 노래를 그렇게 자주 불렀는지. 가을비가 내린 그날 이후 하은은 매일 밤 침대 옆에 어머니의 노트를 두고 잠들었다. 도진이 건넨 그것은 단순한 유품이 아니라 마치 자신을 안아주는 어머니의 손길처럼 따뜻했다. 때로는 눈물로, 때로는 웃음으로 그녀는 서연의 시간과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병원에서는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하루가 흘렀다. 하은은 점점 노련해졌고 선임 간호사들도 그녀를 인정하기 시작했다. 요즘 하은 씨, 일처리 정확해졌네. 신입 같지 않아. 병동 분위기조차 한결 부드러워졌다. 환자들도 하은의 다정한 태도에 마음을 열었다. 하지만 여전히 도진과의 관계는 조심스러웠다. 병원 안에서는 서로를 잘 아는 사이처럼 보이지 않기 위해 적절한 거리를 유지했고, 바깥에서는 가족인지 동료인지 모를 애매한 선을 지켰다. 도진은 그런 하은의 태도를 이해했고 억지로 다가서지 않았다. 그 역시 마음을 다잡으며 한 걸음씩 기다리고 있었다. 어느 날 퇴근 무렵 하은은 도진의 문자 한 통을 받았다. 오늘 저녁 시간 괜찮다면 식사 함께 할 수 있을까? 조심스레 물어봅니다. 하은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천천히 답장을 보냈다. 네. 괜찮아요. 병원 근처에서요. 도진은 평소 병원 회식으로 자주 가던 한정식집을 예약해두었다. 오래된 목재로 만든 조용한 룸 안에서 두 사람은 처음으로 아버지와 딸이라는 호칭을 입에 올리지 않은 채 사람 대 사람으로 마주 앉았다. 하은아, 도진이 먼저 입을 열었다. 너와의 시간이 이렇게 소중하게 느껴질 줄은 몰랐다. 나는 늘 가족이라는 단어를 일처럼 여겼던 사람이었거든. 그런데 너를 만나고 나서 하루하루가 다르게 느껴져. 하은은 도진의 말을 조용히 들었다. 저도 아버지를 원망한 적은 없어요. 그냥 그 자리를 상상하지 않으려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마주하게 되니까 제가 그 공백을 얼마나 오래 품고 있었는지 알겠더라고요. 식사는 조용히 흘렀지만 분위기엔 부드러운 감정의 물결이 깔려 있었다. 하은은 문득 물었다. 혹시 어머니와 다시 연락할 수 있었다면 무슨 말을 하고 싶으셨나요? 도진은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낮게 대답했다. 미안하다는 말. 그리고 다시 한번 사랑한다고. 그 말에 하은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들이 이토록 멀고도 가까운 감정 위에서 헤매고 있다는 사실이 동시에 너무도 슬프고 감사했다. 며칠 후 병원에 낯선 여성이 방문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차분한 인상이었지만 눈빛은 날카롭고 매서웠다. 접수처에서 병원장실을 찾는다고 말했고 곧 비서실에 연락이 들어왔다. 병원장님, 외부 방문자 한 분이 오셨습니다. 성함은 강정혜 씨라고 하시고요. 따로 약속은 없으신 듯합니다. 도진은 순간 표정을 굳혔다.
강정희. 그는 이름을 되뇌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 곧 고개를 끄덕였다. 올리게. 병원장실 문이 열리고 여인이 들어섰다. 도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맞았다. 정혜 씨 오랜만이군. 강정희는 의자에 조용히 앉으며 물었다. 김하은 그 아이가 맞지? 도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정희는 나를 세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서연이 아이. 그 아이가 병원에 있다는 거 우연히 들었어. 그리고 당신이 그 아이 곁에 있다는 것도. 어떻게 알았나? 광주에 있었던 지인 중 한 명이 하은이를 기억해. 최근에 서울병원에 취직했다는 소식이 돌더군. 난 감이 왔지. 당신이 알게 됐다는 걸. 도진은 조용히 숨을 내쉬며 말했다. 그래. 나도 이제 알았네. 그녀가 내 딸이라는 걸. 강정희는 조소를 지었다. 서연은 마지막까지 당신을 기다렸어. 그 아이를 키우면서도 단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지. 하지만 난 다르게 생각했어. 당신은 그녀를 버렸다고 생각했거든. 버린 게 아니야. 그땐 너무 많은 걸 감당할 자신이 없었어. 이제 와서 무슨 의미가 있지? 정희는 목소리를 낮췄다. 하은이 당신 곁에 있어도 괜찮을까? 그 아이가 또다시 상처받지 않게 할 자신은 있어? 도진은 묵묵히 그녀를 바라보다 조용히 말했다. 그럴 거야. 반드시. 강정희는 잠시 침묵하다가 가방에서 작은 봉투를 꺼내 도진에게 건넸다. 서연이 돌아가시기 전 나에게 맡긴 유언장이야. 하은이에게 전해달라고 했지만 난 선뜻 내줄 수 없었어. 하지만 이제는 너라면 전할 수 있을지도 몰라. 봉투 안에는 손으로 직접 쓴 유서가 있었다. 하은이가 어느 날 아버지를 만나게 되면 이 편지를 읽게 해주세요. 그 아이가 혼자 외롭지 않게 꼭 전해주세요. 도진은 봉투를 두 손으로 꼭 쥐며 말했다. 정혜 씨 고맙네. 그날 밤 도진은 병원장실에서 혼자 그 편지를 읽었다. 서연의 필체로 써내려간 마지막 문장들이 그의 가슴을 찔렀다. 도진아, 우리 아이에게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려줄 기회가 온다면 부디 진심을 전해줘. 그리고 나도 너를 끝내 미워하지 않았다는 걸. 도진은 밤새도록 병원장실을 떠나지 못했다. 책상 위에 펼쳐둔 서연의 편지, 그 안에는 담담하지만 뚜렷한 감정이 살아 숨쉬고 있었다. 하은이는 밝고 따뜻한 아이야. 하지만 가끔은 너무 혼자 참는 버릇이 있어. 아마 내 성격을 닮았겠지. 그러니 내가 꼭 곁에 있어줬으면 해. 그 한 줄이 도진의 심장을 깊게 찔렀다. 그는 무너질 듯한 마음을 간신히 다잡으며 다시 한번 편지를 천천히 읽었다. 마지막 문장은 단순했지만 도진에겐 가장 무거운 문장이었다. 하은이가 아버지를 만나게 된다면 꼭 안아주세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도진은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그는 그 자리에서 오랫동안 흐느꼈다. 서연의 마지막 바람, 그것이 도진에게 내려진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깊은 유언이었다. 이튿날 도진은 병동 근무표를 확인했다. 하은은 오늘 오전 근무였다. 그는 조심스럽게 병동으로 내려가 하은을 찾았다. 하은은 병실에서 환자와 대화하고 있었고 도진은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다 그녀가 휴게실로 들어가는 순간을 기다렸다. 하은아. 도진의 부름에 하은은 돌아섰다. 네, 병원장님. 도진은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다가가 조그만 봉투를 건넸다. 이건 내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남긴 편지란다. 원래는 정혜 씨에게 맡겨져 있었는데 어제 나에게 전해졌어. 하은은 놀란 듯 두 눈을 크게 떴다. 어머니가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받아들었다. 여기서 읽어도 될까요? 도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편한 대로 해. 나는 밖에서 기다릴게. 하은은 병원 옥상으로 올라갔다. 한 손엔 봉투, 한 손엔 어머니의 노트를 꼭 쥐고 있었다. 가을바람이 머리카락을 흔드는 그 순간 그녀는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어머니의 익숙한 필체가 또박또박 적혀 있었다. 하은아, 너는 언제나 내 자랑이었어. 아마 내가 이 편지를 읽고 있을 때쯤이면 나는 곁에 없겠지만 내 마음은 항상 너와 함께야. 내가 아버지를 만난다면 나를 대신해 꼭 안아주렴. 그 사람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후회를 하고 있을 거야. 편지의 마지막엔 단 한 문장이 덧붙여져 있었다. 그리고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하다는 걸 절대 잊지 말렴. 하은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다. 누군가 다가와 어깨를 다독이는 것처럼 바람이 따뜻하게 불어왔다. 그녀는 그 편지를 품에 안은 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하늘은 청명했고 햇살은 눈이 시리게 따뜻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알겠어요, 엄마. 그 말 잊지 않을게요. 편지를 읽은 그날 오후 하은은 아무 일 없다는 듯 병동으로 돌아왔다. 얼굴은 평소와 다름없이 단정했고 환자들 앞에선 언제나처럼 밝은 목소리를 유지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아직 정리되지 않은 감정이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다. 퇴근 무렵 도진은 주차장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은은 놀란 눈으로 다가왔다. 기다리셨나요? 도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편지 잘 읽었니? 하은은 잠시 말을 고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어머니 글씨를 오랜만에 봤어요. 마음이 복잡했지만 이상하게 조금 편안해지기도 했고요. 그녀는 조용히 웃었다. 그 사람을 만나면 안아주라고 그 문장, 어머니답다고 생각했어요. 도진은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다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하은아, 혹시 괜찮다면 안아봐도 되겠니? 그 말에 하은은 조금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도진은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품에 안았다. 서툴고 어색했지만 그 순간만큼은 둘 다 더 이상 말이 필요하지 않았다. 서연이 남긴 말은 그렇게 현실이 되었다. 그날 이후 도진은 더 이상 병원 내에서 하은과의 관계를 숨기지 않았다. 공식적으로는 신입 간호사였지만 사적으로는 딸이라는 단어가 당당히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다. 몇몇 직원들은 처음엔 놀랐지만 곧 그들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병원장님 따님 있으셨군요. 이제야 알았어요. 하은 씨 닮으셨더라고요. 도진은 그 모든 말에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다. 나도 이제야 알았답니다. 하은 역시 변화된 시선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성실하게 일에 임했고 환자들과의 신뢰도도 깊어졌다. 그녀는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지 않으면서도 과도한 관심이나 특혜를 경계했다. 어느 날 병동에서 하은이 말기 암 환자를 돌보며 조용히 그 곁을 지키는 모습을 본 도진은 마음이 뭉클했다. 환자는 젊은 엄마였고 하은은 그녀에게 마치 오래전 어머니를 대하듯 다정하게 대하고 있었다. 하은 간호사 엄마가 돼본 적도 없을 텐데 참 따뜻하네요. 환자의 남편이 조용히 말하자 하은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어머니가 저를 그렇게 키우셨거든요. 제가 받은 사랑을 그냥 다시 나눠드리는 거예요. 도진은 그 말을 뒤에서 들으며 눈을 감았다. 서연이 남긴 가장 귀한 선물이 바로 이 아이였다는 사실을 새삼 느꼈다. 그녀가 살아있었다면 지금의 하은을 얼마나 자랑스러워했을까. 그날 밤 도진은 서재에 앉아 오랜만에 일기장을 꺼냈다. 젊은 시절 의사 초년생이던 시절부터 이어진 그 낡은 공책. 그는 천천히 펜을 들어 한 문장을 써내려갔다. 오늘 딸을 안았다. 서연아, 고맙다. 내게 이런 기회를 남겨줘서. 가을이 깊어질 무렵 도진은 조용히 하은에게 말했다. 이번 주 금요일 서연이 생일이야. 혹시 같이 가줄 수 있겠니? 하은은 망설이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요. 어머니 생신인데요. 그날 두 사람은 다시 광주로 향했다. 무등산 아래 작은 납골당, 그곳엔 여전히 서연의 미소가 담긴 사진이 고이 모셔져 있었다. 하은은 꽃과 편지를 준비해왔다.
도진은 작은 케이크를 들고 납골당 앞에 앉았다. 서연아, 생일 축하해. 도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떨림이 있었다. 이제서야 너의 생일을 함께할 수 있어. 늦었지만 너와 하은 앞에 서게 된 걸 고맙게 생각해. 하은도 옆에서 조용히 입을 열었다. 엄마, 잘 지내고 계시죠? 이제야 아빠를 만났어요. 어머니가 남긴 콧노래, 그 노래 덕분에요. 그녀는 편지를 납골당 앞에 놓고 두 손을 모았다. 걱정하지 마세요. 잘 지낼게요. 그리고 저 괜찮아요. 정말로. 도진은 그녀의 말에 살며시 웃었다. 그리고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오래전 서연에게 선물했던 팔찌가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꺼내어 유리함 안에 놓으며 중얼거렸다. 이건 너에게 돌려주고 싶었어. 언젠가 내가 다시 웃는 날이 오기를 기도하며. 두 사람은 오래도록 납골당 앞을 떠나지 못했다. 가을 햇살이 따뜻하게 비추는 그날, 그들은 마치 서연과 셋이서 조용한 시간을 보내는 듯했다. 서울로 돌아가는 길, 도진은 운전 중 갑자기 말했다. 하은아, 혹시 너의 꿈은 뭐였니? 어릴 때부터 간호사가 되고 싶었던 거야? 하은은 의외라는 듯 웃었다. 처음엔 아니었어요. 어머니가 병원에 오래 계시다 보니 자연스럽게 관심이 생겼죠. 그리고 제가 그분 곁을 조금 더 오래 지킬 수 있었더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도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운전대를 살짝 잡았다. 넌 훌륭한 간호사가 될 거야. 아니, 이미 그렇다고 생각해. 그의 말에 하은은 살짝 눈시울을 붉혔다. 도착 후 헤어지기 전 하은은 조심스레 말했다. 아버지,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도진은 놀란 듯 그녀를 바라보다가 이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 그 말 다시 들을 수 있을 줄 몰랐네.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손을 맞잡았다. 과거의 시간을 되돌릴 순 없었지만 지금의 순간만큼은 확실히 그들에게 허락된 것이었다. 가족이라는 단어가 조심스럽게 입에 오르내린지도 어느덧 한 달이 되어가고 있었다. 병원 안에서 도진과 하은의 관계는 이미 알려질 대로 알려졌고 직원들 사이에서는 여러 이야기가 오갔다. 병원장님의 숨겨진 딸이라더라. 처음엔 신입 간호사였는데 알고 보니 이야기가 영화 같아. 처음엔 호기심 어린 시선이 대부분이었지만 시간이 흐르자 그 시선은 다른 방향으로 번져가기 시작했다. 몇몇 간호사들 사이에서는 불편함을 드러내는 목소리도 나왔다. 같은 실수를 해도 하은 씨는 덮어주는 거 아니야? 우리도 똑같이 일하는데 병원장 딸이라고 너무 편해지는 것 같아. 하은은 그런 소문을 들었고 곧장 위축됐다. 그녀는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했고 업무에 더욱 몰입했지만 소문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았다. 선임 간호사조차 조심스레 말했다. 하은 씨, 미안한 말이지만 너무 혼자서 부담 갖지 마요. 괜히 오해받을 수 있으니까. 도진도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다. 어느 날 회의 후 그는 병원 내 인사 담당자에게 조용히 요청했다. 김하은 간호사를 다른 병동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좋겠네. 객관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네. 하은은 그 소식을 듣고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받아들였다. 맞는 결정이에요. 저도 더 나은 환경에서 실력을 증명하고 싶어요. 그렇게 하은은 다른 병동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고 새로운 동료들 속에서 다시 신입의 자세로 돌아갔다. 변화는 쉽지 않았다. 새로운 환자, 새로운 시스템, 그리고 처음 보는 선임들. 하지만 하은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다시 메모를 반복했고 매일 밤 지친 몸을 이끌고 교과서를 펼쳤다. 무엇보다 병원장 딸이라는 시선에서 벗어나기 위해 더욱 노력했다. 며칠 뒤 응급 상황이 발생했다. 응급실로 급히 실려온 고령의 환자가 급성 호흡곤란 증세를 보였고 순간적인 판단이 요구되었다. 담당 간호사들이 우왕좌왕하는 사이 하은은 차분하게 산소 포화도 수치를 확인하고 의사에게 필요한 약품을 재빠르게 전달했다.
그 장면을 지켜보던 주치의는 회의 시간에 말했다. 김하은 간호사, 침착한 대처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런 사람과 함께 일하면 안심이 됩니다. 병동 전체에 박수가 퍼졌고 그제야 몇몇 동료들도 하은을 다시 보게 되었다. 퇴근길 하은은 병원장실 앞에 잠시 섰다가 조용히 문을 두드렸다. 도진이 문을 열자 그녀는 살짝 웃었다. 아버지, 오늘 조금 인정받았어요. 처음으로요. 도진은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잘했다. 내가 스스로 이겨낸 거야. 그날 밤 도진은 병원 옥상에 올라 도시의 불빛을 내려다보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서연아, 하은이는 정말 강한 아이야. 너의 모든 것이 저 아이 안에 살아있어. 늦가을 병원에는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었다. 인사이동과 내부 평가 그리고 다가오는 병원 30주년 기념행사 준비로 모두가 분주한 시기였다. 하은 역시 새로운 병동에서 자리를 잡기 시작하며 어느새 선임 간호사의 보조 역할까지 도맡게 되었고 환자와 보호자들의 신뢰도 깊어졌다. 그러던 어느 날 도진의 비서가 조심스레 병원장실 문을 두드렸다. 병원장님, 외부에서 보내진 봉투가 하나 도착했습니다. 결혼식 청첩장입니다. 도진은 서류 더미 속에서 고개를 들었다. 청첩장? 봉투를 받아든 순간 그의 얼굴이 굳어졌다. 청첩장에 보낸 사람 란에는 이강민, 이서영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서연의 조카 그리고 서연이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거의 가족처럼 지내던 이서영. 그녀가 결혼식을 올린다는 소식은 어딘가 허탈하게 다가왔다. 도진은 청첩장을 조용히 바라보다가 서랍에 넣었다. 그 순간 머릿속에는 과거 서연과 함께했던 추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서연의 가족들이 그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아직도 원망하고 있을까? 아니면 이제는 그저 오래된 사람 중 하나일 뿐일까? 며칠 후 하은 역시 청첩장을 받았다. 서영은 하은에게는 사촌이자 어릴 적부터 친자매처럼 지내던 존재였다. 언니가 결혼한대요. 하은은 식사 중 조심스럽게 도진에게 말했다. 그래, 잘 됐네. 도진은 웃으며 말했지만 눈빛은 복잡했다. 혹시 나도 함께 가도 될까? 하은은 잠시 멈칫했다. 사실 아직 말씀 못 드렸어요. 아버지를 만났다는 거요. 도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억지로 말하지 않아도 돼. 내가 편한 대로 하렴. 그는 자신이 이 결혼식에 가는 것이 부담이 될까 걱정이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론 서연의 가족에게도 인사를 건네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 결혼식 당일 하은은 혼자 광주행 KTX에 올랐다. 도진은 병원에 남아 회의 일정을 소화했다. 혼잡한 예식장 안 하은은 반가운 얼굴들과 인사를 나누었다. 이서영은 화사한 웨딩드레스를 입고 밝게 웃고 있었다. 하은아, 와줘서 고마워. 그녀는 하은을 껴안으며 말했다. 우리 엄마가 너 꼭 왔으면 했어. 그리고 이따가 외삼촌도 오실 거야. 하은은 순간 멈칫했다. 외삼촌? 그 이름은 서연의 남동생, 즉 자신의 외삼촌이자 어릴 적 잠깐 만난 기억이 있는 인물이었다. 식이 끝나고 피로 연장 한켠에서 그와 마주친 하은은 깜짝 놀랐다. 그의 눈빛은 다정했지만 동시에 어딘가 경계심이 묻어 있었다. 하은이 맞지? 그는 먼저 손을 내밀며 말했다. 오랜만이다. 내가 이렇게 컸구나. 하은은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다. 네, 잘 지내셨어요? 그 순간 외삼촌의 눈빛이 조용히 바뀌었다. 서울에서 병원에 있다지. 병원장님과도 친하다고 들었어. 그 말에 하은은 조용히 대답했다. 네, 그냥 인연이 닿아서요. 외삼촌은 한참을 그녀를 바라보다가 말했다. 혹시 도진이랑 다시 연락이 닿은 거니? 하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조용히 숟가락만 만지작거렸다. 마음 한켠이 서늘해졌다. 무언가 예고되지 않은 태풍이 오고 있는 듯한 기분이었다. 결혼식 피로연이 끝나갈 무렵 하은은 조용히 자리를 정리하고 식장을 빠져나왔다.
그녀의 발걸음은 가볍지 않았다. 외삼촌의 마지막 말이 계속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도진이라는 이름 지금도 듣기만 하면 복잡해. 누군가에겐 가족이었지만 누군가에겐 배신자였지. 서울로 돌아오는 열차 안 하은은 머리를 기댄 채 창밖을 바라보았다. 도진에게 가족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은 감정을 동반하는지 이제야 조금은 이해할 것 같았다. 그는 단순히 그녀의 아버지가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사람에게 사라진 존재였고 이제는 돌아온 그림자였다. 도진은 병원장실에서 그녀의 귀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밤 10시가 조금 넘은 시간 하은의 문자가 도착했다. 무사히 다녀왔어요. 이야기는 내일 드릴게요. 그 말에 도진은 잠시 안도했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느껴졌다. 과연 그녀는 무슨 표정을 하고 있었을까? 어떤 감정을 안고 돌아왔을까? 다음 날 아침 하은은 평소보다 조금 늦게 병원에 도착했다. 그녀는 지친 얼굴이었지만 여전히 단정한 간호복을 입고 복도를 걸었다. 도진은 그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다가 회진 중이던 의사에게 말을 건넸다. 잠시 김 간호사 좀 보낼 수 있을까? 하은은 조용히 병원장실 문을 열었다. 도진은 창가에 서서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고 그녀가 들어오자 조용히 돌아섰다. 다녀왔구나. 하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언니 결혼식은 잘 마쳤어요. 외삼촌도 왔다며. 그 말에 하은은 잠시 시선을 피했다. 네. 저를 보고 놀라셨어요. 그리고 아버지 이야기도 조금 나왔어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아직 받아들이기 힘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엄마를 아꼈던 분들일수록요. 도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거야. 내가 너무 오랜 시간 뒤에야 돌아왔으니까. 하은은 망설이다가 말했다. 혹시 외삼촌이 연락하실지도 몰라요. 그때는 피하지 말아주세요. 엄마에 대한 이야기, 저는 다 듣고 싶어요. 그 말에 도진은 순간 멈칫했다. 그의 마음속 어딘가 깊은 구덩이가 열리는 듯했다. 그래. 알았다. 도망치지 않을게. 그날 저녁 도진은 자신의 책상 위에 오래된 앨범을 올려두고 하나씩 페이지를 넘겼다. 서연과 함께했던 사진들, 젊은 시절 웃고 있던 자신. 그 옆에서 서연은 고개를 기울이고 있었고 그 눈빛은 지금의 하은과 똑같았다.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다. 화면에는 낯선 번호가 떴고 그는 직감적으로 그것이 누구인지 알았다. 전화를 받은 도진은 낮은 목소리로 인사했다. 정하나 잘 지내고 있나? 전화기 너머 낮고 건조한 목소리가 들렸다. 도진이 형, 우리 좀 봐야겠어. 서연 누나 얘기 정리할 게 아직 많아. 그 순간 도진의 손이 살짝 떨렸다. 과거는 다시 눈앞에 돌아오고 있었다. 며칠 뒤 도진은 광주의 작은 찻집으로 향했다. 그곳은 서연과 함께 자주 갔던 곳이었고 동시에 정한 서연의 남동생 하은의 외삼촌과도 몇 번 마주했던 장소였다. 창가 자리에 앉아있던 정한은 도진을 보자 일어서지도 웃지도 않았다. 그저 말없이 의자에 앉은 그를 지켜보았다. 오랜만이군. 도진이 먼저 입을 열었다. 정한은 여전히 무표정하게 대답했다. 서연 누나 장례식에도 오지 않았지. 몰랐어. 도진은 고개를 떨궜다. 연락이 닿지 않았어. 서연이 내 연락처를 몰랐을 거야. 내가 다 끊어버렸으니까. 정한은 코웃음을 쳤다. 그래, 그랬겠지. 형은 항상 잘라내는 사람이었으니까. 말도 없이 떠나고 연락도 없이 사라지고. 서연 누나는 그런 형을 끝까지 믿었어.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지. 바보처럼. 도진은 할 말을 잃은 채 두 손을 맞잡았다. 그래서 하은이에게는 그 모든 걸 감출 수밖에 없었겠지. 너희 입장에서 보면 난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야. 정한은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다. 그럼 왜 지금은 다시 나타났지? 왜 하은이 앞에 나타났냐고. 우연이었어.
도진은 담담히 말했다. 병원에서 그 아이의 콧노래를 듣고 서연을 떠올렸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뭔가가 움직였어. 처음엔 왜 그런지 몰랐어. 그런데 결국 하은이가 서연의 딸이란 걸 알게 됐지. 정아는 손가락을 테이블 위에 톡톡 두드리며 조용히 물었다. 지금은 아버지 노릇이라도 하고 싶은 거야? 아니. 도진은 고개를 저었다. 그럴 자격이 없다는 걸 알아. 하지만 하은이 옆에 있고 싶어. 아이가 힘들 땐 누군가 곁에 있어야 하잖아. 그게 지금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나는 그걸 하려고. 정아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침묵했다. 찻집 안에 조용한 음악이 흐르고 있었고 커피잔 사이로 햇살이 들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커피를 들고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다. 하은이 어렸을 때 누나가 가끔 말했어. 이 아이는 도진이를 꼭 닮았어. 언젠가는 그 사람도 알게 되겠지라고. 나는 그 말이 늘 불편했어. 형을 다시 받아들일 날이 오길 바라는 것처럼 느껴졌거든. 그런데 지금 보니 그게 누나의 유언이었던 것 같기도 하다. 도진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서연이 남긴 편지를 읽었어. 하은이에게 나를 안아달라고 부탁했던 말. 정하나, 너도 그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잖아. 나는 그 부탁을 외면할 수가 없었어. 정하는 고개를 숙였다. 잠시 아무 말도 없던 그는 테이블 너머로 도진을 바라보며 말했다. 좋아. 한 가지만 약속해. 하은이 앞에서는 절대 약한 모습 보이지 마. 그 아이 어릴 적부터 혼자서도 꿋꿋하게 버틴 애야. 그런 애가 다시 실망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 도진은 깊이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할게. 그 아이가 나 때문에 또다시 울게 하진 않겠다고. 두 남자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 긴 세월을 돌아 다시 마주한 두 사람. 감정의 강은 아직 깊고 마음속 응어리는 쉽게 풀리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날의 대화는 분명 무언가를 조금 움직이게 만들었다. 그날 저녁 도진은 서울로 돌아와 하은에게 조심스레 말했다. 외삼촌을 만났어. 많이 미워했더라. 하지만 널 생각해서 나를 조금은 이해해보겠다고 했어. 하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엄마도 아마 그런 대화를 기다렸을 거예요. 겨울의 초입, 병원에는 첫눈이 내렸다. 희뿌연 창 너머로 흩날리는 눈발을 바라보며 하은은 조용히 병실 문을 닫았다. 그녀는 병동을 돌며 환자 상태를 확인하고 늦은 시간까지 근무를 이어갔다. 바쁜 하루의 끝에서 그녀는 어느새 간호사실에서 혼자 차트를 정리하고 있었다. 그때였다. 조용한 복도에서 익숙한 멜로디가 아주 희미하게 흘러왔다. 바로 그 음악 상자의 콧노래였다. 하은은 순간 멈춰서서 귀를 기울였다. 돌아보니 복도 끝에서 도진이 조용히 상자를 들고 걸어오고 있었다. 이제 너에게 주고 싶었어. 그날 내가 품에 안았던 그 상자. 도진은 음악 상자를 그녀에게 건넸다. 서연이가 남긴 멜로디, 이제 내 곁에 있도록 하자. 하은은 조심스럽게 상자를 받아들었다. 여전히 그 멜로디는 무언가를 이어주는 끈처럼 따뜻하게 흐르고 있었다. 아버지. 하은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저 아직 완전히 마음이 정리된 건 아니에요. 때로는 어머니를 생각하면 아프고 때로는 아버지와의 거리도 아직 헷갈려요. 하지만 도진은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하지만요, 아버지를 알고 나서 제 세상이 조금 더 넓어졌어요. 혼자라고 생각했던 시간들이 이제는 누군가와 나눌 수 있는 기억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앞으로도 천천히 걸어가요. 그 말에 도진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무리하게 다가가지 않기로 했다. 중요한 건 지금 서로 곁에 있다는 사실이었다. 며칠 뒤 병원에서는 조촐한 송년회가 열렸다. 간호사들과 의사들, 그리고 직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하은은 뜻밖의 제안을 받았다. 올해 최고의 간호사 후보에 올랐어요. 병동 책임 간호사가 말하며 웃었다. 하은은 손사래를 쳤다. 에이, 전 아직 갈 길이 먼걸요.
그때 도진이 멀리서 다가와 말했다. 그렇지만 너는 누구보다 좋은 간호사야. 누군가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는 사람. 그 말에 하은은 미소 지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흔들리는 신입 간호사가 아니었다. 그리고 도진도 차가운 병원장이 아닌 한 사람의 아버지로서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송년회가 끝나고 병원 옥상. 도진과 하은은 다시 그곳에 함께 서 있었다. 눈 덮인 도시의 불빛이 아래에서 반짝이고 있었다. 이제야 시작인 것 같아요. 하은이 말했다. 우리의 이야기요. 도진은 그녀의 옆에 서서 조용히 대답했다. 그래. 그리고 이 이야기는 너와 내가 함께 써내려갈 거야. 그 순간 하은은 조용히 콧노래를 흥얼거렸다. 그 멜로디는 서연이 남긴 것이고 또 두 사람을 잇는 달이었다. 도진도 미소를 지으며 그 노래를 따라 불렀다. 하늘 위로 흩날리는 눈, 그리고 병원 옥상 위에서 나란히 선 두 사람. 그들의 겨울은 비로소 따뜻하게 시작되고 있었다. 사람의 인연은 때로 아주 긴 우회를 돌기도 합니다. 돌고 돌아 만나야 할 사람은 결국 다시 만나게 되죠. 세월이 흐르고 많은 것이 변해도 한 곡의 노래, 한 줄의 글, 한 사람의 기억이 오래 잠들어 있던 사랑을 다시 깨우기도 하니까요. 백만장자 병원장이 우연히 들은 콧노래 한 자락. 그것은 단순한 멜로디가 아니라 30년 전 첫사랑이 남기고 간 마지막 흔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노래는 그가 몰랐던 자신의 딸을 만나게 한 작은 기적이었죠. 상처로 남을 수도 있었던 진실은 시간과 용기, 그리고 용서 속에서 다시 사랑으로 이어졌습니다. 한 아이를 혼자서 지켜온 어머니, 늦게서야 진실을 안 아버지,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스스로 빛을 낸 딸. 그 누구도 완벽하지 않았고 누구도 처음부터 정답을 알지 못했지만 결국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천천히 마음을 열고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삶에도 멀리 돌아온 인연이 있진 않나요? 미처 전하지 못한 말이 있다면 언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당신의 콧노래 한 자락이 누군가의 세월을 깨우고 끊겼던 마음을 다시 잇는 시작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이에게 오늘도 따뜻한 재회의 순간이 찾아오길 바라며